안녕하세요. 책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정효경님의 장편소설 침입자들, 출판사는 다산책방입니다. 이 책의 제목 침입자들이라는 표지를 보면 액션이나 스릴러물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국형 하드보일드 소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드보일드 소설이란 미국 범죄소설 유형의 하나로서 탐정소설 분야의 새로운 분위기에 세속적 사실주의 또는 자연주의를 묘사하며 미국의 소설가 케인은 하드보일드 탐정소설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름이 없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왔는지에 대한 단서도 없습니다. 버림받은 천사 미하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던져졌을 뿐인데요. 그런 그가 택배 일을 시작한 이유는 오직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이름 행운동. 행운동은 그가 맡은 택배 관할 지역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정말 재미있다. 한 장을 넘겼을 때 재미가 없다면 보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한 장을 넘겼다면 분명 오늘이 가기 전에 마지막 장을 넘기게 될 거라고 자신한다. 라고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팽팽한 긴장감, 침입자들의 숨막히는 이야기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바닥에 있다면 아직 진짜 바닥은 아닌 거지. 나의 일상은 사막이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이 나의 일이고 습기 한 점 없이 건조한 바람이 나의 시간이며 끝없이 펼쳐진 모래가 나의 하루다. 먼 육지의 친구에게는 사막으로 집을 지으러 간 이의 소식으로 전해질 거다. 어쩌자고 고향을 떠나왔는지,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과거의 나에게 이별을 고했는지, 앞으로의 나조차도 영원히 알 수 없을 거다. 아무튼 나는 떠나왔고 나의 일상은 사막이다. 원했던 바고 원하던 대로 됐다. 3년 조금 넘게 그렇게 살고 있다. 시작은 그의 여름 8월 3일이었다. 정확한 시발점을 얘기하자면 그보다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겠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되도록 얘기하고 싶지 않다. 구질구질하다는 뜻이다. 아무튼 그때의 나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었다. 12시 정각이었고 막 서울에 도착한 참이었다. 여벌의 옷이 든 가방, 98,000원이 든 지갑, 45의 나이와 텅 빈 시간만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거리는 여름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간혹 한 줌의 행인들이 힘없이 지나곤 했다. 길면 일주일, 짧으면 이틀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를 돈을 들고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4개 빛을 피운 후 핸드폰을 꺼냈다. 그제야 구직 사이트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사람을 상대하거나 어울릴 필요가 없는 일이라면 종류는 상관없었다.
남은 것은 육체의 노동뿐이었다. 일단 페달은 제꼈다. 오토바이 운전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고 싶지도 않아서 고깃집에 숲을 피우는 일이 몇 개 있어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사람을 구했다고 했다. 그 다음 알아본 것이 정육보조. 보존이 배워감이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거절당했다. 농수산물 시장에 배달 일을 알아봤다. 역시 나이가 많아서 거절. 전화를 받은 남자는 사장인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서 부담된다고 했다. 다시 담배를 몇 개피 더 피웠다. 그 사이 하늘을 3번 봤다. 더럽게 맑은 하늘이었다. 제 길 그래도 치나스키보다는 나은가 라고 생각했다. 비 내리는 새벽에 뉴 올리언스에 내린 건 아니니까.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왜 하필 그때 부코스키의 소설 팩토돔이 떠올랐는지는 모르겠다. 우연이었겠지. 하지만 그 생각 탓인지 구인난의 택배기사 구함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택배라면 거제도에서 10개월간 해본 적이 있다. 더럽게 힘든 일이었다. 어부나 광부만큼은 아니겠지만 쉴 수 없다는 거. 개인 시간은 전혀 가질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의 손은 구직난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숙소 제공. 숙식 제공이라면 더 좋았겠지만 숙소만이라도 감지덕지한 상황이었다. 몇 번의 신호 후에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중년의 목소리였다. 구직난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택배 해보신 적은 있고요. 2년 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10개월이었지만 그렇다고 국정원 직원을 보내 조사할 것 같진 않았다. 그럼 택배는 잘 알겠네요. 예. 두 번째 거짓말. 10개월을 일해서 잘 알 수 있는 일이란 세상에 없다. 적어도 직업으로 불리는 일 중에는. 급여가 안 나와 있네요. 내가 물었다. 페이는 자기가 하는 만큼이죠. 많이 돌리면 많이 가져가고 적게 돌리면 적게 가져가고 본인이 물량을 더 치고 싶으면 구역을 더 가져가면 되고. 개당 얼마입니까? 수수료 떼고 1,100원. 나쁘지 않았다. 예전에는 880원을 받았다. 차가 없는데 임대도 가능합니까? 탑차요. 가능해요. 한 달 30만 원 공제, 사용료와 보험료 합쳐서. 일하는 지역은요? 행운동. 서울이 처음이니 동을 말해준다 해도 어떤 지역인지 알 리가 없다. 아무튼 화성이나 금성은 아니에요 라는 말처럼 들렸다. 시간당 타수가 얼마나 나오는 구역입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잘하면 많이 나오고 못하면 적게 나오고. 선문답이냐 싶었다. 평균적으로요. 보통 시간당 15개, 많이 나오는 친구는 30개도 나오고. 남자의 말에 20개로 잡고 계산해 봤다. 10시간, 200개라고 생각하면 22만 원, 일하는 일수를 23일로 봤을 때 506만 원이었다. 숙소 제공이라고 적혀 있던데요. 컨테이너가 있어요. 여름이라 당분간은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겨울에는 나가야겠지만 추워서 지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부터 일한다면 방 한 칸 구할 돈은 겨울이 오기 전에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남의 장래 계획을 세워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일한다면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가능하고요. 남자가 물었다. 오늘은 벌써 반나절이 지났는데요. 질이라도 익히면 되죠. 택배를 해봤어도 타 지역은 익히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만큼 사람을 구하는 게 급하다는 뜻이기도 했고. 오늘은 일이 있어서요. 내일부터 가능할까요? 세 번째 거짓말. 일은 무슨, 당장 일을 하는 게 싫을 뿐이었다. 천성이 게으른 인간이다. 관악구 쪽 잘 알아요? 남자가 물었다. 아니요. 지금 어디 있어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짐작하는 듯한 남자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사실 이 바닥이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하죠. 남자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다. 악의는 없었다.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일 뿐 그래도 약간 기분은 상했다. 바닥이 있다면 아직 진짜 바닥은 아닌 거죠. 셰익스피어가 이런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들렸다. 뭐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혹시 갑을 필요해요? 한 장 정도? 당장 식대나 잡비가 필요할 텐데 기름값도 그렇고. 남자가 화제를 돌렸다. 가능한가요? 얼마 정도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더 줄 거고 그동안 일을 할 거고 본인이 버는 돈이 있을 테니까 일종의 담보인 거죠.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시죠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자존심에 더 간이 걸려 다른 말이 나왔다. 내 것이긴 하지만 이놈의 자존심은 자주 내 발목을 잡는다. 아무튼 일할 생각은 있는 거죠. 남자가 약간 애가 타는 듯한 투로 말했다. 사람 구하는 게 어지간히 급한가 보다 했다. 예,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 6시 반까지 신도림역 1번 출구로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지하철 앱을 열었다. 신도림까지 위치를 확인했다. 멀지 않아 보였다. 그래도 역 근처에 숙소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지하철을 탔고 신도림역에 내려 밥을 먹고 가까운 여관을 잡았다. 지갑에는 34,000원이 남아 있었다. 50대 남자였다. 키는 178 정도, 까맣고 거친 피부, 깡마른 몸 때문에 그 키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왜소해 보였다. 필리핀의 바나나 농장에서 20년쯤 어학연수라도 하고 온 것 같았다. 다 낡아빠진 흰색 탑차를 끌고 온 그는 1번 출구에 서 있는 나를 보자마자 차에서 내려 물었다. 혹시 어제 전화하신 분? 한국말이 유창했다. 농장에서 열심히 독학했나 싶었다. 남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 차에 타라는 손짓을 했다. 조수석에 올랐다. 담배 피워도 돼요.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양 남자가 말했다. 이가 대부분 빠져 있었다. 내색하지 않은 채 담배를 물었다. 바로 일 시작할 수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봤다고 했으니 따로 설명은 필요 없을 테고 남자 역시 담배를 물면서 말했다.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몇 살입니까? 나이를 말해줬다.
내가 연배네. 말 놔도 되겠지?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편하실 대로. 초면에 나이 따지고 말을 놓는 게 이 나라의 따뜻한 문화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잠깐 나를 보더니 다시 정면을 바라봤다. 뭐래? 라는 표정이었다. 터미널은 뭡니까? 내가 물었다. 배달할 택배를 받고 분류하는 것을 업계 용어로 터미널이라고 한다. 여기서 40분 정도 광명에 있어. 터미널에서 배송지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40분 정도? 어쩔 수 없어. 서울은 땅값이 비싸니까 외곽에 터미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오늘부터 일합니까? 하루 정도는 보조로 하는 게 어때? 지리도 익힐 겸. 보조라 말은 좋다. 보조가 하는 일은 조수석에 앉아 택배기사가 가라는 건물에 들어가 배송을 하는 거다. 일단 노임이 없다. 그건 좋다. 그 구역의 배송 노하우를 배우는 대가니까. 문제는 대개 택배기사가 노하우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다. 그냥 부려먹기 바쁘다. 시간과 몸만 날릴 뿐이다. 그냥 바로 일하죠. 지도는 있죠. 서울은 처음이라며 바로는 무리 아닐까? 하지만 보급대나 하면서 하루를 날리기는 싫었다. 어떻게든 되겠죠. 그러지 말고 하루 정도만 보조해. 어차피 하루 이틀 택배할 것도 아닌데. 하루 이틀만 하고 싶었다. 마음 같아서는. 그러죠. 그런데 여긴 대리점입니까? 직접 하시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호칭을 해야 하죠? 사장님, 점장님, 소장님. 직접 하고 호칭은 마음대로 해. 사장이든 점장이든 소장이든 형님이든. 뭐라 부르든 별 관심 없다는 투였다. 그럴 만도 했다. 노동판 사람들은 일정 시간 이상을 보내지 않으면 친분을 쌓지 않는다.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바나나 형님이라 부르고 싶네요. 나의 말에 남자가 힐끗 나를 보았다. 뭐래라는 표정이었다. 하긴 내가 얼굴이 길긴 하지. 남자가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며 말했다. 보통 터미널은 트러스 지붕에 기둥이 철골로 되어 있다. 바닥은 콘크리트고 그 위에 사람 허리 높이 정도의 네일이 폭 1m 정도로 길게 깔려 있다. 네일 시작점에 간선차를 대고 둘이나 셋 정도가 차로 올라가 물건을 빼서 네일 위에 놓는다. 그러면 네일 양쪽으로 탑차를 대고 기사들이 자기 짐 물건에는 주소가 적힌 송장이 붙어 있다. 을 구분해서 내린다. 자동 네일은 물건만 내리면 되지만 수동 네일은 일일이 사람이 물건을 손으로 밀며 뒤로 보내야 한다. 보통 택배 분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터미널은 좀 다른 구석이 있었다. 첫째, 산골에 있었다. 왕복 4차선 도로에서 5분쯤 들어간 곳이라 산골이라 하기에 뭐했지만 일단 주변의 풍경은 산골이었다. 주위는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었고 작업 공간만 제초를 해서 터미널처럼 보이게 만들어져 있었다. 둘째, 초라했다. 거제도에 있을 때는 공장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트러스 구조물도 철골도 없었다. 네일 위에 천막이 여러 개 쳐져 있을 뿐이었다. 터미널이 아니라 망한 지 한참 된 캠핑장 같은 분위기였다. 바닥은 포장도 없는 흙바닥이었다.
탑차들 앞에는 콘크리트 바닥을 대신해 팔레트가 깔려 있었다. 시리아의 난민 수용소도 이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대리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바나나 형님에게 내가 물었다. 그랬지. 이런 터미널은 처음 보네요. 뭐가 어때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데요. 뭔 소리야?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터미널이 밥 먹여줘? 배송이 밥 먹여주지. 그렇긴 했다. 여차하면 버리고 갈 수 있는 터미널이 좋은 거야. 투자해봐야 원청만 배불리는 짓이지. 바나나 형님이 담배를 물며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행운동은 누가 합니까? 나의 말에 바나나 형님이 내일 중간쯤으로 나를 데려갔다. 오늘부터 행운동 할 거야. 잘 좀 가르쳐줘. 바나나 형님이 지도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형님의 말에 남자는 고개를 약간 돌린 채로 나를 흘끗 봤다. 나 정도의 키에 30 후반으로 보였는데 인상이 더러웠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연습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얼굴이었다. 형님, 급하다고 아무나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다. 저번 주에 데려온 애도 하루 만에 관뒀잖아요. 남자가 짜증난다는 듯한 얼굴로 말했다. 역시 오랫동안 연습한 게 분명했다. 나에게까지 짜증이 확 밀려왔다. 2년 했대. 저번 주에 붙여진 애도 3년 했다고 했어요. 그 구라를 다 믿어요, 형님은? 대화는 소정과 나누고 있었지만 나 들으라는 소리 같았다. 어딜 가나 이런 놈들이 있다. 인간관계를 상하로 나눠 기선을 잡고 우위에 서야 만족하는 족속들. 자신의 내면에 의지할 수 없으니 계급이나 직급에 목을 맨다. 여기서는 신입과 고참이겠지만 무엇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것에 목을 매는지 나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이 아니니 참견할 일은 아니다 싶어 그러려니 했다. 오늘 하루만 보조로 데리고 다녀. 바나나 형님은 남자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부탁조로 명령을 했다. 보통 같으면 직원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부딪히지 않고 자기 의도를 관철하는 걸 보니 의외로 사업수와는 좀 있을 것 같았다. 타는 건 안 말려요. 배우는 건 본인이 눈치껏 배우든가. 해줄 말 같은 건 없어요. 남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러자 바나나 형님이 천진한 얼굴로 나를 보며 말했다. 보조일은 잘 해결됐으니까 지금부터 이 친구 옆에 붙어서 일해. 어디가 잘 해결됐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라니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참, 숙소를 보여줘야지. 잠깐 따라와 봐. 형님의 손짓에 뒤를 따라갔다. 터미널 옆으로 10m 정도 좁은 오솔길을 내려가니 100평 정도의 공터에 컨테이너 2대가 일자로 놓여 있었다. 그중 한 컨테이너의 문을 열더니 내부를 보며 말했다. 에어컨하고 냉장고는 있어. 형님의 말에 컨테이너 내부를 들여다봤다. 말 그대로였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도 했고 이불은 본인이 사든지 가져오고 취사는 알아서 하고 차키는 내일 아침에 줄 거야. 그 차 타고 일해. 자, 이제 다 됐지? 형님이 확인을 받듯 물었다. 이만하면 다 알려줬으니 일을 시작하라는 뜻 같았다.
다시 터미널로 가면 됩니까? 아까 그 친구한테 가면 돼. 형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터미널로 가서 남자 옆에 서 있었다. 작업이 끝날 동안 남자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도와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다. 내 첫인상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설레는 탓인 것 같았다. 남자는 배송을 시작하기 위해 차에 타더니 딱 한마디만 했다. 차에 안 타고 뭐해요? 신경질적인 말투였다. 얼굴처럼 목소리도 꽤 오랫동안 연습을 한 것 같았다. 성실하게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차를 받았다. 아무리 잘 봐줘도 바퀴가 달린 마차였다. 말도 한 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바나나 형님에게 물었다. 뭔 소리야 그게? 굴러는 가냐고요. 잘 굴러가. 그렇단다. 차키를 받았다. 뭐 굴러가긴 했다. 일을 시작했다. 부탁을 하면 부탁을 들어주고 명령을 하면 반항을 하고 처음부터 그 여자가 눈에 띈 것은 아니었다. 평범한 차림이기도 했지만 설령 눈에 띄는 외모를 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택배는 주위 사람들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다. 다른 기사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다. 탑차에서 물건을 꺼내고 빌라 계단을 올라가고 받을 사람에게 전화하고 물건을 놓고 다시 운전해서 다음 지점으로 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버겁다. 터미널에서 물건을 받아 업계용어로 속칭 까대기라고 한다. 오전 11시 조금 지나 배송을 시작하는데 평일 평균 150개 정도다. 시간당 20개로 보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린다. 3분의 1개꼴로 배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헤비 스모커를 넘어 체인 스모커인 나였지만 담배를 피우고 말고 할 시간도 없다. 점심은 물론이고 잠시 쉬는 것조차 두려워서 못한다. 그랬다가는 마치는 시간이 자정을 넘기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당일에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잡생각이나 시선을 돌리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 조그만 잡생각이라도 했다가는 배송해야 할 곳을 지나쳐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하고 배송 시간은 그만큼 늘어난다. 한마디로 택배를 하는 동안은 택배 이외의 생각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 그 여자가 매일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다고 해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베테랑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난 베테랑이 아니었고 설령 베테랑이었다 하더라도 알아채지 못했을 거다. 주위 풍경이나 사람에 관심이 없는 인간이니까. 물론 택배가 바쁜 일이긴 하지만 아예 쉬지 않고 일을 할 수는 없다. 보통 한 블록을 기준으로 배송이 끝나면 차를 세워두고 다음 구역짐을 정리한 후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짧게 쉬는데 구역을 반복해서 배송하다 보면 쉬는 지점도 일정해지기 마련이다. 여자는 행운동 1688번지대에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대로변에서 보면 산 쪽으로 꼭대기 지점에 가까운 곳이었는데 대로에서 배송을 시작해 치고 올라가면 이 번지대 배송이 끝나는 지점이었다. 보통 1시에서 2시 사이에 해당 블록의 배송이 끝나는데
그럴 때면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담배를 한 대 문 후 숨을 돌리는 곳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여자가 벤치에 앉아 있다는 것도 자주 온다는 것도 몰랐다. 시작하고 한 주는 구역에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구역에 익숙해지자 배송 속도가 빨라졌다는 말이다. 쉴 때만큼은 잡생각도 하게 되고 주위 풍경도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여자가 앉아 있으니 아무리 나라고 해도 모를 수가 없었다. 물론 여자는 벤치에 앉아 있을 뿐이고 나는 차에서 담배를 피울 뿐이니 그 여자고 나고 서로에게는 풍경의 일부, 그 이상은 아니었다. 남의 일에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도 아니니 무엇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에 벤치에 앉아 있는지, 왜 총살당하기 전 피우는 마지막 한계피처럼 담배를 피우는지 궁금하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다. 타인에 관한 관심도 자신의 인생에 여유가 있어야 생기는 법이다. 성격 자체가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자는 30 중반으로 보였다. 165 정도의 키에 청바지, 흰 티, 뉴욕 양키즈 마크가 그려진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 서구적인 이목구비로 개성 있는 얼굴이었는데 보는 이에 따라서는 미인으로도 혹은 아닌 쪽으로도 볼 수도 있는 얼굴이었다. 모자를 벗어 다시 쓸 때 보니 곱슬머리에 삭발에 가까운 스포츠 머리였다. 모자를 쓴 시네이드 오코너 같은 느낌이었다. 항상 같은 차림이었고 같은 시간에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주차선에 주차하면 바로 맞은편에 벤치가 있었는데 주택 사이의 편도도로라 우리 사이의 거리는 4-5m 남짓이었다. 하지만 아는 눈빛 한번 나눈 적도 없었다. 그래서 여자가 나의 차로 와서 먼저 말을 걸었을 때 조금 놀라기는 했다. 담배 하나 줄래요? 허스키한 목소리였다. 매력적이기도 했고 하지만 망설였다. 담뱃갑에는 한 개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기도 했고 하나밖에 없는데요. 담뱃갑을 보여주며 내가 말했다. 그러나 여자는 담뱃갑 쪽으로 손을 뻗더니 요령 있게 마지막 담배를 빼가며 말했다. 한 갑이 채워지면 말해요. 여자는 잔챙이처럼 굴지 말라는 듯이 말하고는 다시 벤치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담배를 피웠다. 나는 잠깐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며 시동을 걸었다. 다음 배송이 시작되기 전에 담배부터 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초반에는 가끔 이라고 불러둘 좋을 횟수더니 어느 순간 매일이 됐다. 여자는 거리낌 없이 담배 있냐고 물었고 나는 의례 그래야 하는 것처럼 담뱃갑을 내밀었다. 언제나 한 갭이었고 그 이상은 가져가는 법이 없었다. 오늘로써 한 갑째입니다만 어느 날 내가 말했다. 여자는 그 말에 나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표정 없이 말했다. 두 갑째가 되면 말해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벤치로 돌아가 담배를 피웠다. 한 갑이 다 되면 말하라는 게 담뱃값을 주겠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내가 뭔가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었다. 자신이 피운 양을 알고 싶었을 뿐인가 보다. 그러려니 했다. 하루에 담배 한 개비를 누군가에게 적선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보냐 싶었다. 한갑을 넘고부터 여자는 몇 마디씩 묻고는 했다. 별 얘기는 아니었다. 독백 같은 대화였고 하나마나한 얘기들이었다. 오늘 날씨가 나쁘지 않네요. 비 오는 오후였다. 여름치고 많이 덥지는 않네요. 여자는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바람을 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택배라고 차 옆면에 쓰여 있는데도. 일은 할만해요. 대신해 줄 생각은 없어 보였다. 담배 하나 줘봐요. 당연히 줘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다. 같은 말들, 딱히 대답할 필요도 없는 말들이라 알아들었다는 듯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다. 싱거운 여자였고 그 장단을 맞추기에는 택배가 무슨 산타클로스의 선물이라도 되느냐 목을 빼고 기다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았다. 한가롭게 놀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은 담배 한 개비를 피울 정도가 적당했다. 어쩌면 그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자취를 감춰가는 여름의 남은 열기마저 밀어내듯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말이 되자 여자가 내게 담배 한 보루를 건넸다. 당신에게 비쳤던 거. 주차하고 사이드를 올리자 여자가 조수석에 열린 창문 너머로 발을 들이밀며 말했다. 2갑 정도면 될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 그 정도일 것 같았다. 받아둬요. 앞으로도 당신에게서 얻어 피울 거니까. 그럴 거면 본인이 가지고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의아한 얼굴로 내가 물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나아요. 아주 중대한 결정이라도 되는 양 여자가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제가 왜 당신이 피울 담배를 들고.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자가 내 말을 자르며 말했다. 우울증이에요. 카푸치노 한 잔이요. 하고 커피를 주문할 때 쓰는 말투였다. 여자는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없었다. 여자의 갑작스러운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우울증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알 리가 없겠지만 하는 표정으로 여자가 물었다. 아는 건 없지만 당신이 가르쳐 준 것 같긴 하군요. 아는 게 없으니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말해줘도 당신은 모를 거예요. 말해주려 해도 말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병도 아니고. 여자가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말했다. 선문답이 취미인 여자 같았다. 그에게는 불성이 있죠. 나의 말에 여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나를 보았다. 무슨 뜻이죠? 말해줘도 당신은 모를 거예요. 말해주려 해도 말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치한 행동이었고 실제로 유치한 짓이었지만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특히 나란 인간은 여자는 나의 얼굴을 한동안 빤히 바라보기만 했다. 남자의 자존심이라 이건가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런 건 평생 가져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상대가 부탁을 하면 부탁을 들어주죠. 명령을 하면 반항을 하고. 나의 말에 여자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일어났다. 나의 말 어디에 미소 지을 부분이 있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았지만
남자의 심리도 잘 모르는 내가 여자의 심리를 알 리가 없다. 그냥 이상한 여자인가 보다 했다. 당신이 가지고 있어주면 좋겠어요. 부탁해요. 거절할 수 없는 미소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얘기 나눌 시간 있어요? 여자가 물었다. 없었다. 차 안에는 아직 돌려야 할 택배가 돌린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었다. 소심한 성격이라 할 일이 남아 있으면 끝내기 전까지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잠깐이면 돼요. 여자는 마치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2번이나 거절하기 뭐해서 차에서 내렸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담배를 물었다. 한개비가 연기로 사라질 때쯤 여자가 입을 열었다. 딱 1시간이에요. 더도 덜도 아니고. 뭐가 말입니까?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 매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좋은 회사를 다니시나 보군요. 점심시간이 꽤 긴 걸 보니. 회사 같은 건 다니지 않아요. 젠장. 그럼 가사에서 해방되는 시간인가요? 가사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젠장. 아무튼 1시에서 2시까지는 한가한 시간이라는 거군요. 아니요,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젠장. 여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벤치에 앉아 바람이나 쐬고 있는 게 힘들다면 도대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친입자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